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통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미군 징집제를 지금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시작을 했고 이란을 해상 봉쇄했습니다. 중국행 배만 호르무즈를 못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예, 이제 중국을 에너지를 차단시켜 가지고 파산시키겠다는 거고요. 전부 다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 대사의 스틸박 여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반공 반중 초강경파인데 이게 뭐 오는 데까지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상원 뭐 인준 받고 하면은 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두 달 안에 이재명이를 끝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할 거고요. 미군이 전시를 선포하고 뭐 전자권 사용해 가지고 종북 주사파들 뭐 친중 간첩들 싸그리 잡아들이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동혁을 백악관에 초청했는데요.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그리고 부정선거 밝혀라 하고 아마 장동혁한테 엄청나게 압력을 가할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바지에 오줌 지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배신하면 뭐 너 다 죽는다 뭐 그런 그 정도로 뭐 세게 넣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를 두 달 안에 잘라내는 뭐 그런 작업에 착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사드가 이재명이를 암살 대상에다 올렸네요. 이재명이 말로가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용천역에서 기차역이 폭파되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리아 핵과학자들 뭐 몇십 명 죽었죠. 그렇게 모사드가 작업을 한다. 자,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요, 이스라엘산 브롬가스를 97%를 수입을 하는데 이재명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브롬가스 수출을 중단해 버리면은 뭐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재명이 때문에 야, 우리 사업 못하게 생겼다. 사업 중단하게 생겼다. 이재명을 제거하라. 지금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의 유대 금융자본 유대계 네트워크도 이재명이 빨리 저거 제거하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재명이를 조롱하고 CIA에 신고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예. 자,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침투하는지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한국 소식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겠습니다. 대북 방송을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6.25 한국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개최를 하고요.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또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도 나토 페스티벌 행사 때 이렇게 6.25 사진전을 했는데 저 사진전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하시냐면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이게 판매하는데 16만 원을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에 입금하시고 받으실 주소를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돈이 저쪽으로 갑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 우편 요금 지불하면은 뭐 발송이 가능합니다. 교보문고에서 사시면 16만 2천 원인데 이게 교보에서 사시면 40%가 교보한테 업체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이게 남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책 못 받으신 분들은 문자로 주소를 주시면은 저희가 발송해 드립니다. 지금 뭐 몇 분 계시더라고 주소를 안 주신 분들이요.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반중 운동하고 대국 방송해가지고 북한, 중국 전부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하고요.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이요. 이란 해상 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현지에 군함 15척을 배치했고요. 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전체 해안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여기 빨간색 저 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해안가를 봉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봉쇄하는 거지 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건 아니다. 그 이란산 원유나 가스를 선적한 배, 이란의 호르무즈 통과를 위해서 돈을 준 선박, 뭐 이란으로 들어가는 생필품 등을 선적한 모든 선박을 이 검문 납포한다고 합니다. 납포해가지고 배를 압류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이란은 현재 가뭄으로 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식량이 안 들어오고 이제 뭐 돈이 안 들어오고 달러가 안 들어오고 하면은 뭐 이란은 뭐 말라 죽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폭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다 중국 선박이니까요. 중국과 이란 간의 모든 해상 물동량을 차단해가지고 이란과 중국을 둘 다 동시에 굶겨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란은 생필품 및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고 중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굶어 죽게 됩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출발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데 현재 이란 해군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통과가 가능하고요. 한 일주일 걸리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군은 선박을 검문해가지고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선적한 선박이라도 중국으로 뭐 너 어디로 가니 물어봤을 때 중국 갑니다 하면은 안 돼. 호르무즈 나가지만 못 나가 하고 막아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아야지 중국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면서 달러를 소진시키고 미국한테 이제 달러를 주겠죠. 그리고 추후에 중국이 달러가 떨어지면은 원유 수출을 중단해가지고 굶겨서 파산시키는 뭐 그런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하면은 징병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자동 징병 등록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내전을 일으키면은 강력한 군대로 박살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및 만주에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앞바다 및 북한 서한만 분지 원유를 확보해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에너지를 바닥을 내 가지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주를 장악하는 뭐 그런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이제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를 하는데 이 그 홍산 문명 그거는 한국 거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학자들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영국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바레만하고 산동만도 요동만도 바레만을 떼내 가지고 뭐 한국에 붙이고 뭐 석유 개발하고 자기들이 석유 개발하겠다 이거지.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백모 박성현 유튜브 채널 보니까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만약 한국 대통령이 멀쩡한 사람이었다면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갖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모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북진 통일을 이제 승인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 김정은이 왜 처단 안 하고 있지? 처단하세요. 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월 말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미 해병대가 포항에서 북한 산악 지형 극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미 해병대 특수부대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북한 해안 지역의 함포 및 항공 폭격 유도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 진입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 미 해병대 특수부대가 이제 이것은 북한 진입 훈련을 이게 서해에서 한 것은 백령도에서 바로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고 평양을 최단 기간 내에 점령하려는 의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기 전에 평양을 점령하기 전에 미군이 먼저 평양을 점령하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그냥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이제 못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쟁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자, 미국은 해병대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서 상륙 지원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 그거는 그거대로 훈련 북한에 진입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에서 동해에서 이게 진입하는 훈련을 안 하고 서해에서 했다는 거는 중국이 평양을 먼저 점령하기 전에 이 해병대가 먼저 평양에 들어가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강제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인정을 했다. 뭐 그런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통일 작업하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북한 인권이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름을 올려야지 모양새가 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 정부 팔을 비틀어 가지고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해병대가 와가지고 이제 북한 진입 훈련, 북한 폭격 훈련, 지금 서해로 상륙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고, 그거는 그대로 했고, 왜 지금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고 미군도 북한을 점령하려고 하느냐? 지금 영국 탐사업체가 북한 서안만 분지에 중국 서안만 분지와 중국 발해만 그 분지를 탐사를 하니까요. 여기에 약 한 600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중국이 북한과 과거에 공동으로 원유 채굴을 시도를 했는데 중단을 했어요. 그 왜 중단했냐면은 서안만 분지가 발해만 분지와 연결되어 있고 지형이 낮아서 북한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면 발해만 분지의 원유가 서안만 분지를 흘러내려 가지고 중국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떨어진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도 여차하면은 북한을 점령하러 들어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 중간 수역인 서해 분지에도 지금 대규모 원유가 지금 묻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서해 분지 보이시죠? 지금 중국은 서해상의 한중 공동 수역에 해상 구조물을 10개 이상 설치해 가지고 서해를 자국 영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공격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침공해 가지고 북한 서안만 분지의 원유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도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동시에. 따라서 한국은 이재명 정권을 제거하고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이재명 정권을 제거하고 최단기간 내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권을 선포하고 작전을 하는 뭐 그런 지금 퍼포먼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 대사에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박 여사를 지명했는데 일본에서 자랐고 어릴 때는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지한파이고 부모님이 이제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 출신이라서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고 강력한 반공 반중 성향입니다. 남편은 전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의장을 역임을 했고 공화당 내에서 상당한 실력자이며 친트럼프 인사입니다. 그 주한미 대사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지명했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주한미 대사로 부임하기까지 그 인사청문회 하고 뭐 후속 조치해가지고 최종 인준까지 한 3, 4개월 걸린대요.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 부임 전에 이재명을 제거하고 한미연합 사령관이 전시를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한반도 전체가 북중 통일 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준비를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주한미 대사를 보내려 하더라도 한국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그레망을 받는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한테 아그레망을 받을 일은 없겠죠. 이재명이가 그거 아그레망 안 해주고 뭐 가지고 놀면서 트럼프 조롱하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3, 4개월 뭐 걸리는데 그 전에 이재명이 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그레망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셸 박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이분 이름이 미셸이죠. 뭐 하여튼 뭐 이분 이름이 스틸입니다. 이 이름이 아따 이 이름이 어렵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제 전시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착착착착 준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요 2024년 11월 1일 날 미국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보내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를 개정했는데 무력 공격을 받았다는 개념을 사이버 공격, 즉 부정선거 여론조작 해킹, 보이스피싱 등으로 확장하고 우주에서 공격받았을 때에도 공격받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이브리드 공격을 받으면은 야 우리 공격받고 있어 뭔가 찝찝한데 공격받고 있어 그렇게 선언해버리면은 이 한미 연합사가 이 전시 작전권을 이 사용을 하게끔 뭐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중국의 공작 등에 대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뭐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를 뭐 선포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미국에서 전시를 선포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전시를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박 7일 동안 방미를 합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정부 인사를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평소보다 한 이틀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3박 4일 간다고 하다가 5박 7일 간다고 하는데 그 미국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이틀 앞당겨서 미국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면요, 그 미국의 백악관 뭐 정보기관 등에서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한국 내에서 친중 간첩짓 하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완전히 그 바지 오줌 쌀 정도로 협박을 할 겁니다. 그 부정선거를 확실히 파헤쳐라. 중국의 사이버 공작, 중국의 침입 등을 크게 공론화하고 여기에 대응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빨리 재판을 일정을 잡아라. 네가 판사 출신이니까 그거 빨리 해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뭐 우리가 장난하는 게 아니다. 너 가서 제대로 안 하면은 네 가족들 싸그리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망할 놈 새끼야, 이 쌍놈 새끼야 하고 그 뭐 온갖 협박을 할 겁니다. 뭐 이제 장동혁이 누구하고 비밀 대화한 거 이런 거 도감청한 거 뭐 녹음 틀어주고 하면서 너 이따위 짓 하고 다니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하고 완전히 그냥 바지 오줌 싸게끔 덜덜덜 떨리게 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장동혁이 따라다니는 그 놈들 중에서 몇 놈 뭐 두 놈 뭐 죽여가지고 모가지 따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모르죠. 그 왜냐면 판검사 출신들은 뭐 이게 국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이렇게 뭐 감이 없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해 갖고는 절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공갈 협박하고 뭐 저 몇 놈 진짜 그 주저앉히고 뭐 그런 거를 보여줘야지 겨우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이 중국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고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 중국이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줘야지 미국이 전시를 선포하고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권을 발동해가지고 뭐 이재명이하고 이 친중 친북 간첩들을 잡아들이는 게 쉬워집니다.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장동영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는 야 잠깐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야 너 중국 엔초파도스 지도하고 있는 거 아는데 너 어디 줄 쓸 거야? 내가 마지막이야.
너 여기 미국에 줄 쓸 거야? 아니면 저기 중국에 줄 쓸 거야? 너 이거 뭐 선택 잘못하면 네 새끼들하고 네 모가지 따버릴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협박을 오지게 세게 할 겁니다. 그럼 아마 장동혁이 쫄아가지고 뭐 들들 떨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신 100만 원 이상 형량으로 당선 취소가 확정되면요. 바로 미국이 전시 선포하고 이재명이는 뭐 대북 제재 위반으로 잡아가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인터폴 동원해가지고 체포령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 체포령 뭐 내리고 뭐 그런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이 전시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정식 대통령으로 복귀를 시킬 겁니다. 이런 작업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뭐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중국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뭐 이렇게 저기 복귀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즉각적으로 전시작전권 미국이 전시 선포하고 전시작전권을 활용해 가지고 이 한미연합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이 가져가고 그리고 빨리 전시 준비를 해 가지고 평양을 점령하는 중국보다 더 빨리 평양을 점령하는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하고 자시고 뭐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빨리 복귀시키고 하는 뭐 그런 뭐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체포되면요, 국회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들 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 앞전에 무슨 뭐 선거 하실 때 뭐 국회의원 뭐 50몇 명이 부정하게 당선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애들 뭐 싸그리 다 잡아가고 뭐 이러저러 하면은 국회의원이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은 국회가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이 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전시 선포되고 진짜로 비상계엄 선포되고 하면은 왜냐면 지금 이 북한 중국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가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이거를 내란죄로 이거 잡아들이고 한 게 이게 사실은 반란이거든요. 반란이 이렇게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잡아들였는데 장동혁이가 그 멍하니 그 보고 있으니까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똑바로 해 우리가 원고 써주는 대로 해 임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뭐 정당이 거의 뭐 소멸되는 거고요. 자유통일당 소멸되는 거고 우리공화당 뭐 자유민주당 자유화혁신 등 모든 정당이 전시 상태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친중 인사들 뭐 알아서 뭐 미국에서 죽일 놈 죽이고 뭐 잡아갈 놈 잡아가고 뭐 그래 하겠죠. 자, 이스라엘 매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압박에서 국내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뭐 코스피가 붕괴되고 있으니까 국내 정치용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기사의 중간점에 보면 이 사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에너지 우려 뭐 이란 그리고 국내 정치에 관한 이야기라며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강한 목소리를 내기 비교적 쉬운 대상이 됐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야 우리가 호구됐네. 한국한테 호구됐어? 이재명이한테 우리가 호구됐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와 우리가 호구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겠다. 이제 뭐 이건데요. 지금 모사드도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를 암살 대상에 올려놓고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독도는 한국 땅, 동해는 저펜시가 아니라 동해, 시 오브 동해, 시 오브 이스트, 동해 이렇게 표기하는 완전히 친한 국가입니다. 친한파 국가인데 이재명이가
그 우리 편한테 쌍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새끼 진짜 이거 근본 없는 새끼네. 야,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어? 이란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테러범이 이스라엘 국민들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네. 손 좀 보자. 이제 그래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 이재명이요, 전 세계인들로부터 북한 인권에 침묵하면서 중동 테러 단체가 올린 가짜 뉴스를 공유하고 중동 테러 단체를 두둔하는 미친놈으로 낙인 찍혔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재명을 CIA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유대인들이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력을 지금 세게 넣고 있고요. 이재명 때문에 한국에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미국의 빅테크도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반도체 만드는데 브롬이라는 가스가 필요한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97.5%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야, 브롬 가스 중단시켜버리면 한국에 삼성이고 SK고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저기 빅테크들, 야, 지금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만들고 해야 되는데 반도체 계속 와야 되는데 반도체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럼 미국의 빅테크가 돈을 못 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한번 스톱하면 그 다시 가동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어, 반도체 공장이 한번 셧다운 돼버리면은 그러면 한국의 이 주가도 폭락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호실 쪽에도 소갈이 해가지고 40조를 성과급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파업하면 30조 타격을 받는데요. 그러면 한국 주가 폭락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도 파업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반도체 받는 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스 수출이 안 돼가지고 반도체 못 만들고 뭐 삼성전자 이 파업해가지고 또 반도체 못 만들고 그러면은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야,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공급받지?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미국은 전시를 선포하고 한미연합사가 민노총을 다 잡아들이는 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야 될 겁니다.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트럼프한테 압력 넣는 거, 유대인들이 압력 넣는 거 뭐 그런 거죠. 전시가 선포되면 이제 간첩죄는 단심으로 끝나는데 민노총은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 게 뭐 한두 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민노총 뭐 간부들 싸그리 다 잡아들이는 거죠. 예. 그리고 삼전에 요 노조 여기도 민노총에 가입돼 있으니까 뭐 그 핑계 대고 여기 노조원들 뭐 싸그리 다 잡아들이고 어, 그래 가는 겁니다. 예. 그 이재명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도 위험해집니다. 그냥 미국은 한국 내에서 전시 선포하고요. 친중 친북 인사들을 모두 체포하거나 싹 죽이거나 뭐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겁니다. 예. 유럽에서는 이제 딥스테이트들을 다 잡아갈 놈 잡아가고 죽일 놈 죽이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암살 공포에 잠 못 든다. 22년 전 용천역 폭발 미스터리 해가지고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2004년 4월 22일 오후 2시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154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이 부상을 했는데 이때 시리아 핵과학자들이 뭐 10여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때 그 김정일이가 지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질산이 폭발해 가지고 뭐 이렇게 김정은이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이후 중동에서 반복된 이스라엘의 표적 제거 작전들은 그 인식을 현실로 고정하는 계기가 됐다. 2007년 시리아 핵시설 공습, 북한과 연계된 군사협력 책임자 암살, 미사일 과학자 제거로 이어진 일련의 작전은 모사드의 실행력을 북한에 각인시켰다. 그 인식은 최근에도 재확인됐다. 2024년 레바논과 시리아 전역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수천 개의 호출기와 무전기가 동시에 폭발한 사건은 용천역 폭발을 연상시켰다. 지난 7월 김정은은 모사드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지휘부 제거를 상정한 대응 전략을 강화시켰다.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다. 뭐 이래 나왔습니다. 자, 작년 7월 달에요. 미국이 한미 동맹 이거를 좀 인도 태평양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스라엘한테 뻑큐 날리고 있고 뭐 저기 뭐 이상한 짓 친중 친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조기에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월가의 뭐 유대 금융 자본도 한국에서 뭐 순식간에 뭐 돈 빼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을 거고, 주가가 붕괴되면은 그러면 2,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뭐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 뭐 그러고 이제 어 이게 저기 아마 장동혁이가 갔다 오면은 그 자기가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들한테 아예 미국에서 이제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서 이거 빨리 저 재판 재개하라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옵니다. 아유, 나 완전 바지 오줌 싸는 줄 알았어요. 정말 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싹 다 도청 다 됐어요. 그 뭐 우리 저 대법관님 뭐 어쩌고저쩌고 선배님 뭐 여러분 저 자녀들 그 미국에 그 유학 가 있는데 그거 걔들 뭐 싸그리 다 죽인다고 합니다. 재판 이거 재개 안 하면은. 그리고 뭐 재산 미국에 빼돌려 놓은 거 전부 다 미국이 뺏어 간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 뭐 하면서 빨리 하시죠. 저 미국이 알아서 뒤에 커버 쳐준다고 하니까는 이재명이 빨리 재판 재개해가지고 날립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고 뭐 그러면서 전 국민이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 뭐 그런 여론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뭐 67%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러면은 지지율 조사가 가짜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 뭐 그래 이제 이재명 제거하는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1, 2개월 안에 제거되고 이제 뭐 그러고 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전작권을 미국이 뭐 전시 선포하고 전작권 이제 뭐 가져가서 쓰고 전작권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군이 이제 한반도를 통치를 하는 상황 되면서 이제 북한 간첩, 중 간첩 싸그리 다 잡아들이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한미 대사는 이 한국에 오려면은 뭐 2, 3개월 이상은 그 인사청문회 하고 오는 최종 인준까지 한 2, 3개월은 걸리니까 그 안에 이재명이 다 청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은 해군 군함 건조 능력이 완전히 바닥을 보이자 한국군에게 해군력을 대폭 키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방어를 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국방비를 단기간 내에 GDP 대비 5%까지 올려가지고 한국형 이지스함, 뭐 KDDX, 핵잠수함, 디젤 잠수함 등을 조기에 대량 건조해가지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의 대량 배치를 뭐 할 겁니다. 그리고 수원 공군기지도 덕적도로 옮기는 뭐 그런 작업도 할 거고요. 덕적도에서 남서쪽으로 17km 떨어진 여기도 아마 매립해가지고 해상 군사 기지로 만드는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덕적도에서 북경은 900km고요. 백령도에서 대련은 이제 뭐 290km, 300km니까 지금 백령도에서 300km짜리 천무 다연장포가 이제 배치가 되면은 뭐 대련도 이제 뭐 이 한국의 육군이 대련에서 출항하는 중국 해군을 박살내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해군과 중국 공군이 서해상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항공 예산으로 북한의 뭐 여기 옹진반도, 북한의 옹진반도 그리고 원산, 뭐 청진, 뭐 신의주 이런 데다가 주한미군 기지를 또 건설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수원 공군기지는 6.25 박물관, 새마을운동 박물관, 전시 컨벤션 관광단지 등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 되겠고요. 저기다가 또 아파트 짓자고 하면은 그 큰일 납니다. 아파트 남아도 오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옹진군과 원산에도 미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건설해가지고 뭐 한국 정부 예산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중국은 서해로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유사시 동북 삼성도 위험해집니다. 원산과 옹진반도에 미 해군이 함정이 상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원산, 백령도, 옹진반도, 뭐 덕적도, 가거도, 제주도,
그리고 한국군 기지가 이제 필리핀에도 이제 아마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3척이 이렇게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 요 대만 앞바다, 그리고 여기 대만하고 저기 필리핀 사이 앞바다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한국이 사실상 해상 방어선을 다 까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요,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 방어 업무를 일본이 아니라 한국한테 맡기게 될 겁니다. 일본이 해군력이 커지면 중국이 제거된 이후에 미국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게 핵잠수함을 절대로 주지 않으면 한국 해군한테만 핵잠수함을 허용을 합니다. 한국 핵잠수함 3척이 제주도 앞바다, 동중국해, 필리핀과 대만 사이 해협에 상주하면요, 중국 해군은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군산에다가 지금 이 조선소가 들어오는데요. 그 HJ중공업, 한진중공업이죠. 그 한진중공업의 이제 모기업이 군산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그 군산조선소를 이제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군의 4만 톤급 수송함을 수리를 하는데, 지금 한진중공업은 미군의 4만 톤급 그 수송함을 주로 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군산에서도 이제 함정을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VLCC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코앞인 군산에 미 공군기지가 있고 미 해군 함정들이 수리한다고 들락거리면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아니고 미국의 앞바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재 지금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 거제 하나조선소에서 미 함정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군산에서까지 미 해군 함정 수리를 하게 되면은 미 해군은 함정 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함정 수리하는 게 척수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니까 전투력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 중국은 에너지 부족, 뭐 페인트 부족 이런 걸로 조선 산업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니까 서해는 미국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만 분지, 서해만 분지, 서해에 있는 그 에너지를 원유를 전부 다 미국이 차지하게 된다. 뭐 한국하고 같이 나눠 먹겠죠. 자, 그 한국 조선업체,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꾸준하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매년 20조 원의 그 선박 수리, 미국 함정 수리 시장이 한국한테 열린다. 자, 중국이 에너지난으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장악하고 유사시 동북 삼성까지 한국에 떼서 붙이면은 한국은 러시아, 일본, 중국을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견제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에서 한국의 동해, 한반도, 만주, 동북 삼성이죠.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코카서스, 흑해 해가지고 미국의 동부, 서부 이렇게 이게 연결되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만들고, 미국은 이 지역에다가 성경,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접목을 시키는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성경 벨트라고 하는데, 결국 한국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이 나라들이 이제 무기도 한국 무기 쓰면서 이제 자기들 나라는 자기가 지킬 수 있게끔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의 뭐 성경 목사님들 뭐 저기 한국의 교회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도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은 저기도 한국이 재개발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서히 이제 성경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힘이 빠지면 극동 러시아는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겁니다. 동유럽, 북유럽,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는 한국 무기로 도배되고 있고, 한반도, 동북 삼성, 몽골, 중앙아시아는 고구려 연방이 탄생하면서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극동 러시아도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므로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무기와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온 국가들로부터 모두 포위가 됩니다. 미국은 한국만 컨트롤하면은 전 세계 지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코앞에 있는 한국을 최첨단 산업기술, 최첨단 군사력, 초강력 경제력을 가진 이제 통일한국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중국 앞에 초강력 경제력을 가진 이 통일한국을 키우는 거죠. 그 북한하고 지금 이 흡수 통일을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초강력 이 통일한국이 핵무기와 에너지가 지금 자립이 안 되죠. 핵무기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핵무기와 에너지 자립만 뺀 초강대국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 동북 삼성을 한국에 떼가지고 붙이고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려고 하면요, 그 초고압 변압기를 싹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25년 넘어가죠. 근데 그러면 그게 8,700조 원이래요. 뭐 다른 나라 업체들로 같이 먹겠지만 한국 업체들이 많이 그 저기서 몇천 조를 먹을 거다. 자, 그리고 미국에 깃발 꽂는 K 원전 4천조 시장 휩쓴다 해가지고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니까 이게 그 전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야 소형 모듈 원전도 지금 뭐 왕창 짓고 대형 원전도 짓고 뭐 한국의 가스터빈 엔진도 지금 갖다 쓰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시장이 4천조,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8,700조.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미국이 한국한테 거의 한 1경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1경원 말 처음 들어보시죠? 경기한다, 경기. 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으므로 한국은 초강대국 지위에 올라갈 수 있으나 핵무기가 없고 에너지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안심하고 이제 한국을 키웁니다. 그리고 별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겠다,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런 야심이 없으니까 미국이 안심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일본도 못한 일, 미군 첫 해외 엔진 정비 왜 한국을 선택했나? 미국 구나미어 치누크 헬기 엔진 정비 시범 사업도 한국 방산업체가 만든다 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는데요.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헬기, 수송기, 전투기 등에 대한 엔진 정비, 기체 정비 등을 한국 업체한테 맡기면서 연간 50조 원에 달하는 수리 비용을 한국에게 지불하고 엔진 기술도 넘깁니다. 항공기 설계 기술 다 넘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하나는 미 해군 함정 수리 및 미 항공기 엔진 정비를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차리고 엔진 정비도 합니다. 자, 미국은 이미 공급망이 깨져버렸고 기술자들이 모두 은퇴를 해가지고 미군의 항공기 및 일반 여객기 정비, 엔진 정비 이런 게 힘들게 되니까 한국 업체들한테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한테 첨단 항공기 엔진, 기체 설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미국은 30년 동안 1,600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군함을 건조하는데 미국 조선 산업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조립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본은 조선 산업이 도태돼 가지고 연간 20조 원의 미 함정 수리는 뭐 대부분 한국 업체들이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무부는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엄청나게 지금 스피드 있게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하고 원자력 연구원이 핵연료 공급 협력을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그 미국은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 등 한국 업체들에게 미 센트루스 우라늄 농축 공장 증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돈도 주고 핵 재처리 시설 건설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기술을 모두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토대로 한국은 핵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되고요. 우라늄 또 농축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뭐 유사시 핵무기 개발도 가능하겠죠.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3,600톤급 장령실 함인데요. 이 보시면 한국 잠수함은 좀 짜리몽땅하죠. 그 버지니아급은 길쭉하게 생기고 유선형으로 길쭉하게 생겼고, 자, 한국은요 3,600톤급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10개를 탑재하고 다닙니다. 단순 계산으로 8,000톤급 핵잠수함에는 최소 20개 이상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가 가능합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은 각종 무기,
어뢰, 뭐 미사일 뭐 등등 40발을 탑재하고 다니는데 지금 한국이 8,000톤급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준다는 것은요, 한국 내 친북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란을 치기 전에 미국의 특수부대 7만 7천 명이 이미 이란에 들어가 가지고 부대장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이 미국의 함대공 방어 미사일 램 블록 2를 생산을 한대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AI 방산기업 안두릴과 무인 함정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미 해군 함정용 뭐 이런 미사일도 한국이 만들고,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 미 함정 방어용 미사일 램 블랙 2를 한국의 LIG 넥스원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이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인공지능 업체 안두릴은 현대중공업과 무인 함정 공동 개발하는데, 이것도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무인기 업체, 인공지능 업체, 미사일 업체 등이 한국의 방산 업체들과 공동 개발을 늘리는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해서는 이게 주문 들어오는 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업체들한테 기술 넘기고 한국에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미 의회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수출이 까다롭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기술 개발 및 마케팅을 주로 맡고 한국은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찍새와 딱새로 분업을 해가지고 같이 벌어먹는 뭐 그런 이제 동업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계속 접목되니까 한국군에 납품할 무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누구를 때려잡는다? 중국을 때려잡는 겁니다. 중국 때려잡으라고 미국의 첨단 무기 기술 다 넘기는 겁니다. 예.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이 다 쓸어담게 되니까 미국의 업체들이 기술 주고 한국 업체들한테 이제 업혀가려는 경향도 있다. 자, 그 또 LIG 넥스원이 미국의 하니웰과 미래형 무인 전투기를 개발한다 기사가 나오고요. LIG 넥스원이 미국의 방산업체 실드 AI와 드론 발사 유도탄 뭐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뭐 개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지난 30년 동안 무기 개발 인력을 축소하고 공장을 대폭 줄여가지고 다시 생산을 늘리려고 하니까 일단 기술 인력이 없고요, 공급망이 깨져가지고 단기간 내에 최고급 무기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차를 만들려 하면 전차 공장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전차에 들어가는 초강력 합판을 만드는 강판을 만드는 그 제철소부터 만들고 제철소에 들어가는 그 기술 인력을 먼저 키워야 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미국도. 그리고 한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의 뭐 미사일이나 미국의 무기들이 러시아에 많이 박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능 개량 사업이 전혀 안 돼가지고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러시아 무기 기술 플러스 미국의 무기 기술 플러스 한국의 반도체 전자 기술이 탑재되니까 이미 세계 최고의 성능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미국은 한국의 방산업체한테 자기들이 연구한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고 같이 돈 벌어 먹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이제 방산계의 TSMC가 되는 거죠. 중국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 입장에서 자기들 능력으로 무기 대량 생산 능력이 불가능하기에 한국의 손을 이제 손을 벌리는 겁니다. 미국은 2016년에 한국과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하고 달 탐사 우주선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모든 노하우를 한국한테 넘겼습니다. 이 우주 로켓 만드는 업체들은 모두 한국의 방산업체 미사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한미 우주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우주 기술을 한국에 넘기고 한국군의 모든 미사일 개발 제한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이게 전부 다 중국 때려잡는 겁니다. 중국이 숨이 막히는 거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한테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우주 반도체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삼성, SK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우주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승인 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무제한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32년부터 한국은 독자적인 GPS 위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2029년도부터 계속 그 GPS 위성을 띄운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GPS 칩을 구매하지 않아도 한국산 GPS 칩을 탑재하면은 미사일 발사하는 거를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마음 놓고 개발 발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그 코앞에다가 광견병 걸린 미친 개를 풀어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개가 중국을 물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미국한테 뭐 반도체 칩 아니 저기 뭐 우주 반도체 안 사와도 되고 GPS 미국 그 칩 안 사와도 미사일을 마음 놓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GPS 위성을 가지면 중국한테 미사일 마음 놓고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피똥 싸는 겁니다. 예. 미국은 세계 최강의 F-22를 스텔스기를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게 되자 공급망이 깨져가 생산이 안 된대요. 그래서 뒷구멍으로 F-22의 설계도를 한국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개발한 KF-21과 미국의 F-22는 생김새가 동일합니다. 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게 KF-21이고 요 가운데 있는 게 F-22입니다. 이 KF-21이 전체 부피가 약 30% 정도 작습니다. F-22보다. 한국은 전투기 설계를 처음 하는데 1800회 시험 비행 동안 단 한 차례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단자기와 복자기 두 종류의 기체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한 셈이 됩니다. 요 위에가 KF-22,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위에가 KF-21이고 밑에가 F-22입니다. 생긴 게 똑같죠? 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2025년 7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특수군사작전을 해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2050년 되면 한국이 소득 2위, GDP 8만 1000달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2007년도부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얼핏 봐도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 다 넘어오고 있고, 미국에서 한국한테 1경 이상의 돈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 무기가 전 세계 나가면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무기가 나가면은 원전이 나가고 또 뭐 고속철도가 나가고 지하철이 나가고 전 세계에 한국산 뭐 장비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죽어버리면 중국 전자업체, 중국 업체들이 가졌던 그 시장을 누가 먹어요? 한국이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2050년경 되면은 GDP 8만 1000불로 이제 G2가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제거도 이제 두 달 안에 끝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장동영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재명이 열심히 때리고, 안 때리면은 아마 쥐가 죽던지 지 새끼들이 죽던지 뭐 미국이 아마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세게 할 겁니다. 장동영이 가가지고 바지 오줌 질질 쌀 정도로 그 무시무시하게 협박을 해가지고 장동영이가 이재명이 그 파기환 송금 재판을 조기에 끌어내게끔 뭐 그렇게 할 거고, 장동혁 입으로 부정선거 뭐 있었다, 중국이 부정선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뭐 그래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에 이렇게 사이버적으로 침공했다, 뭐 이런 여론이 한국에서 들끓어야지 미국이 한국에다가 전시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키고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다 잡아들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작업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림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우리나라는 이게 자꾸 한 개 별도로 따로따로 보는데 따로따로 보면요 국제 정세가 이해가 안 된다. 자, 한국은 어쨌든 간에 두 달 안에 이재명이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셉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 운동하고 대북 방송해가지고 북한, 중국 동시에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돈 필요 없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전에는 부산에서 회한사리, 점심때 회한사리 먹고 저녁에는 비행기 타고 저기 심양에 가가지고 양고기 먹고 그런 생활을 하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 세대는 동국 삼성이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뭐 그러고 뭐 여차하면은 러시아까지, 극동 러시아 연해주도
한국으로 편입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혹 암덩어리를 좀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종북 세력들, 여야에 있는 친중 간첩들 이런 애들 죽일 놈 죽이고 잡아갈 놈 잡아가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집어넣을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는 방송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디크런 에너지 무료 광고입니다. 제가 요 김용식 박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료 광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김용식 박사님 한약학 박사세요. 한 30년 하시는데, 이 디크린 에너지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26가지 천연 물질, 뭐 그러니까 한약재죠. 한약을 달여가지고 저렇게 증류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의 쓴맛도 빼고 시꺼먼 뭐 그 색깔 다 빼고 그랬는데 이게 만성 피로, 기진맥진 하는데 좋습니다. 예. 제가 작년 뭐 1, 2, 3월 그때 한창 춥고 뭐 배고프고 만성 피로에 기진맥진에 뭐 감기 몸살에 독감, 과로 이래가지고 와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제 김용식 박사님이 이제 주셔가지고 이거를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이게 뭔지 몰랐나 생순가 싶어가지고 머그컵에다가 한 잔은 풀로 이빨에 따라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다고. 그러니까 오전에 마시면 오전 내도록 자는 거예요. 그냥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파워가 탁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때나 내가 탁 눈 뜨는데 엄청 개운해요. 근데 점심 먹고 와가지고 나 이거 생순가 싶어가지고 또 툭 마시니까는 그 저기 뭐야 머그컵에 통으로 해가지고 하나 마시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씻고 뭐 이렇게 뭐 밥 먹고 나가지고 한 잔 마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짜는 겁니다. 와 이거 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나른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는 이게 만성 피로가 싹 다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많이 먹어 놓으니까 뭐 소변이 완전히 샛노랗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건데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요. 커피 잔에다가 원액으로 뭐 원샷을 뭐 이제 풀로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한 잔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원액을 커피 잔의 절반 뭐 뜨거운 물 절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거는 뭐 사람별로 뭐 조금씩 이렇게 체질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건 커피 잔에 반잔 해가지고 뜨거운 물 뭐 넣고 해가지고 한 잔 마시면은 몸이 따뜻하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이제 잠이 슬슬슬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4시 되면은 눈이 떠집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잔 것 같은데 진짜로 실제 시간이 지나간 거 보면은 뭐 몇 시간 안 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습니다. 예. 그리고 1.2리터 한 병도 있고 1.8리터 한 병짜리도 있고 1.2리터 4병짜리도 있고 1.8리터 4병짜리 4병들이 한 박스가 있는데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면은 이 맑은 오향을 이 5병을 이게 넣어 드립니다. 근데 이 맑은 오향 요 5병 이게 10뭐 3만 원인가 뭐 15만 원인가 뭐 이게 엄청 이것도 비싼 겁니다. 예. 근데 이 맑은 오향은 이거 허브인데요. 이거를 먹으면 속이 깝깝하고 뭐 왠지 답답한 때 있잖아요. 꽉 막힌 것 같고. 그럴 때 이거 먹으면 이게 속이 확 내려갑니다. 이게 저것도 상당히 센데 어쨌든 간에 그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2358 05-632-2358번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7, 80 되신 우리 그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은 이게 기력이 좋아집니다. 저희 아버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거 저 70이 넘으셨는데 이거 드시더만은 야 이거 체질이 바뀐다. 이 좋다야. 그러고 이거를 먹으면 이상하게 화장실을 자주 가요. 소변이 자주 마렵는데 근데 왜 그런가 김용식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뇨작용을 해가지고 몸 안에 독소를 빼낸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요런 거는 좀 드시고 조금만 버텨 주십시오. 왜냐면 통일 다 됐는데 이재명이 저거 날라가고 나면 바로 통일인데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023년 9월 달에 MD 특집에 실렸습니다. 이 MD 특집은 뭐냐면은 1999년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고요. 현직 의사들이 집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입니다. 여기 뭐 영문으로도 실리고 뭐 한글로도 실리고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뭐 이래 돼 있는데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에 혁신해가지고 해당 기사는 제가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이거 한 병도 판매하니까요. 요거 좀 사가지고 드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먹어보니까 내 죽다 살았어. 이거 먹고 나가지고 내가 1kg, 제가 1kg도 제대로 그전에 못 걸었는데 2kg, 3kg 걸어도 피곤한지 모르겠고 어쨌든 힘이 넘치고 그리고 저기 뭐 책상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지를 못했는데 이거 먹고서 3시간, 4시간 풀로 앉아 있어도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 이게 이제 원래 닌겔 맞으면 배고픈지 모르잖아요. 이게 또 영양 덩어리다 보니까는 이거를 먹으면 배고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병을 심하게 앓았다가 회복기에 들어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5-632-2358번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